제가 38번 네가 해보세요. 전기 존나 빡치네 또 시작부터. 전기 맞아요? 아! 전기 커뮤니케이션은 정기적 의사소통. 예 그걸 말하고 싶었어요. 정기적 의사소통은 주로 알게 된다. 너무 진짜 쓰레기다. 너무 번역 너무 쓰레기인데? 너무 알려져 있다. 알려져 있는 거지. 주로 알려져 있는 것도 수동태죠. 네. 누구한테서? 물고기. 물고기한테서 의사소통, 정기적인 의사소통이 알려져 있대. 얘네는 의사소통을 정기로 하나 봐. 그 다음? 전기 신호는 생산된다. 응. 특별한 전기 기관으로부터. 그렇죠. 그래서 전기적인 신호는 얘네 생산되는데 어디서, 이것도 수동태죠. 어디서 생산되냐면 특별한 전기적 기관이래. 얘네 몸속에는 그런 기관이 있나 봐. 그 다음? 신호들이 교환되면서 방출될 때 될 때 전기 기관은 짐이라고 시켜주는데 무슨 짐이야? 로드가 짐이 아니에요. 뭐예요? 여기는 띄다라는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것이다? 띄다, 아니 전하를 띄다인 거거든. 네. 로드가 실타도 되잖아. 네. 그치? 뭔가를 실는 것도 되잖아. 네. 그러니까 얘는 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언제냐면 이런 시그널, 전기 신호죠. 전기 신호가 방출이 될 때, 이것도 기관에서 방출하는 거니까 시그널은 방출되는 거겠죠. 수동태로 나왔어요. 이런 전기적인 기관은 will be loaded, 가득 차게 된대. 근데 negatively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으로라고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전기 신호에서는 negativelly라고 하면 음전하예요. 그래서 음전하가 여기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이 기관에. 그래서 음전하가 가득 차게 된다. 가득 차게 된다. compared. 가득 차게 된다. 뭐요? 머리에 의해?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 뭐야? 이렇게 된대. 근데 compared to라고 했어요. 머리에 비해서, 머리에 대해서라고 하거든. 머리에 대해서 음전하를 띠게 된대. 그리고 얘는 뭐뭐를 비교하자면 뭐뭐와 비교했을 때 이렇게 쓰이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쓰이지 않았어요. 뭐뭐에 대해서 이렇게 쓰였어요. 머리에 대해서 음전하를 띠게 되고, 그 다음에 전기장이죠. 필드니까 전기장이라는 것은 is created, 생성된대. around the fish, 몸 주변에. 전기장이라는 게 물고기 주변에 전기장이 생긴대. 해요? 응. 약한 전류는 생성된다. 또한 근육 세포가 수축할 때. 그렇죠. 근데 일반적인 근육 세포예요. 근육 세포가 수축할 때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얕은, 그러니까 강한 전류가 아니라 약한 전류라는 것도 또한 생성되는데, 우리가 또한이라고 말하려면 여기서 생성된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전기 기관에서 음전하를 띠게 된 다음에 일반 세포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올소가 나오겠죠. 순서 문제 나오면 얘네가 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서 평범한 그냥 근육 셀에서도, 그러니까 일반 근육 세포에서도 이렇게 전기 같은 것들이, 전류가 생긴대. When they contract. 이것이 우리가 수축이라는 건 이렇게 근육을 이렇게 힘주는 거잖아. 그들이 수축할 때. 자, 여기서 그들은 일반적인 근육 셀들이겠죠. 네. 그 다음. 근데 네.
저기 목적 없는 표시야. 원래 자동차는 목적 당연히 없어요. 없는데 왜 저거 굳이 표시를 하는 그냥 모르겠어요. 이거 만든 사람이 그렇게 표시한 거야. 거야? 그 다음? 아, 전기기관에서의 근육세포들은 응. 연결된다. 응. 큰 덩어리로. 응. 이것은 만든다. 응. 일반적인 근육들보다 더 큰 전류 강도를. 그렇죠. 자, 이거 문장 삽입으로 나왔었던 문제예요. 자, 보면 전기기관에서 나왔어요. 그죠? 첫 번째 여기서는 전기기관이 나왔어요. 전기기관에서 전류를 만들어내는 거 얘기했거든? 근데 여기서는 일반 근육세포 얘기했어요. 근데 갑자기 또 여기서는 전기기관이 나와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순서를. 근데 그렇게 나오지 않는 이유는 여기 전기기관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머슬셀, 여기 안에 있는 근육세포, 이 여기 있는 근육, 일반 근육세포가 아닙니다. 일반 근육세포 아니고 전기기관에 있는 근육세포들은 연결된대. 더 큰 덩어리로 연결이 된대. 그리고 위치 나왔는데 앞에 컴마 위치 나왔죠? 계속적 용법이죠. 이때는 대수로 바꿀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만든대요. 여기서는 앞 문장 전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동사를 단수로 표시했어요. makes. 만드는데 total current, 총 전류인 거죠. 총류인데 강도예요. 그래서 총 전류 강도를 larger, 더 크게 만든대요. O형식이에요. 전기적인 강도를 더 크게 만든대. 왜냐하면 근육, 장기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장기가 여러 개가 모여서 한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그 전기장이 훨씬 더 큰 거죠. 자극이, 전류가 더 큰 거예요. 근데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누구보다 ordinary muscles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한번 등장을 해야지 얘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비교를 하려면. 그리고 여기서는 약한 전류라고 했는데 약한 전류가 나온다. 근데 여기 있는 기관보다 더 강한 전류를 만들어낸다라고 했으니까 순서상 이 ordinary muscles에 대해서 나온 해석이 나온 이 내용 다음에 이게 나와야 되는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6번. 물고기의 신호의 변화는 동사가 다르다예요. 다르다라고요? 다르다, 다양하게 하다. 다양하게 한다. 물고기는 신호를 다양하게 한다고. 형성을 바꿈으로써? 형태. 형태를 바꿈으로써. 그 전기장의 형태를 바꿈으로써? 아니면 주파수를 교환함으로써? 방출함으로써. 방출하는 건데 주파수 방출을 변화시킴으로써예요. 자, 봅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은 다르게 합니다. 다양하게 하는데 시그널들, 그 신호를 다양하게 한 시그널만 주는 게 아니래. 근데 어떻게 함으로써? by ing 하고 나왔죠. 바꿈으로써 무엇을? 형태를 바꾸는 거예요. 아까 몸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고 했는데 이것의 형태를 바꾸거나 혹은 방출되는 주파수의 형태를 바꿔서 방출되는 주파수를 변화시킴으로써. 그래서 이 5월이 지금 병렬하고 있는 것은 바꾸는 것인 the form of the electric field랑 the frequency of discharging, 얘가 병렬되고 있는 거죠. 바꾸는 게 두 개죠. 자기장의 모양을 바꾸거나 아니면 주파수의 그런 방출된 주파수 자체를 바꾸거나. 그 다음 이 시스템은 오직 하는 중이다. 작동한다. 1, 2m에 대한. 그렇죠. 뭐 대하는 아니고 여기서는 약 대략이라고 하는데 이런 시스템이래요. 자, 이 체계라고 나오려면 순서 삽입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이 체계라는 것은 근육 조직에서도 막 자기장을 형성하고 막 장기에서도 막 형성하고 막 그리고 뭐 자기장의 모습이나 아니면 주파수 같은 거 바꾼다. 이런 모든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다 설명이 나왔어야지 이 체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이 체계는 그저 작동합니다. 어디에서만? 작은 범위, 작은 거리에서만. 그리고 컴마가 나왔어요. 디스턴스 다음에. 얘는 동격의 컴마예요. 이 좁은 거리, 짧은 거리라는 것은 이 about은 여기서 부사로 대략이라고 쓰입니다. 뒤에 숫자가 나왔을 때 얘는 대략으로 쓰여요. 그래서 1, 2m 정도? 대략 1, 2m 정도의 아주 짧은 거리에서만 작동한다. 그 다음 이것은 이점이다. 응. 종들이 있죠. 근데 신호 시스템을 사용하는 응. 종들이 이점인데 종들, 이 since가 접속사잖아요. 종들이 종들이 산다. 응. 큰 그룹을 지어서 응. 다른 종들과 응. 함께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신호체계라고 했으니까 또 신호체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번 더 언급하는 거죠. 이것은 가리키는 건 이 신호체계겠죠. 이러한 전기체계라는 것은 이점이 있대. 자, 왜냐하면 species, 어떤 종인데 using the signal system, 사용하는 이죠. 이러한 시그널 시스템을 사용하는 종들이 종종 산대요. 어디에서? 큰 그룹에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네끼리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큰 그룹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네들뿐만 아니라 다른 스피시스라고 나왔어요. other 나왔습니다. other 뒤에는 복수명사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다른 종들의 물고기들과도 같이 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좋은 이점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만약 많은 물고기들이 동시에 사인을 보낸다면 짧은 거리는 간섭의 위험을 줄인다. 그렇죠. 많은 물고기가 시그널을 보낸다면 동시에 시그널을 보낸다면 그러면 짧은 범위는 위험을 줄여준대. 근데 간섭의 위험을 줄여준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큰 무리 안에 산다고 했어요. 물고기들이 큰 무리 안에 막 살고 있어. 지들끼리 살고 있는데 동시에 시그널을 팍 보내. 그러면 이렇게도 가고 막 이렇게도 가고 하면 간섭이 막 생길 거 아니야. 쟤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렇게 들릴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속삭이는 거지. 내가 속삭이면 어때? 옆에 있는 사람만 듣겠죠. 짧은 거리라는 것은 짧은 거리 여기 옆에 있는 사람한테만 들릴 거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들리겠지. 그러니까 얘네가 A 무리야. 그리고 B 무리야. C 무리야. 근데 얘네가 같이 살고 있어. 다양한 종이. 근데 얘네가 붙어 있을 거 아니야 아무래도. 근데 얘네가 귓속말로 하면 얘네만 알아듣겠지. 그러니까 얘네끼리 서로 시끄럽게 대화를 해도 저쪽에 있는 C에 있는 물고기들한테까지 들리진 않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짧은 범위로만 대화하기 때문에 귓속말로 속삭이고 하기 때문에 저기 멀리 있는 애들과 같은 무리에 섞여 있을 때에도 그렇게 뭐 신호가 혼잡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9번. 커링. 그럼 다 크리에이티비티? 이거 창조? 창의성. 해봅니다. 창의성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생산성에. 그렇죠. 문장 쉬운 문장입니다. 창의성은 가질 수 있다. 영향력을. 어디에? on 하고 나옵니다. 어디에 끼치는 이라는 전치사로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대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effect는 impact나 influence 같은 것들로 바꿔서 나올 수 있겠죠. 그래도 마찬가지로 on이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온이 임팩트로 아니고 effect가 impact, influence로 바뀔 수 있다고요. 얘는 어디에 끼치는 이에요. 창의성은 이끈다. 몇몇의 개인들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문제래. 그러나 그것은 매우 어렵다. 그렇죠.
자, 창의성이라는 건 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수 동사로 봤습니다. 수일치 잘 해야 돼요. 생산성이라는 것은 이끌어요. 몇몇 사람들이 인식하도록 오형식이죠.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투부정사만 나올 수 있어요. 무엇을? 문제점을 인식하도록 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냐면 that others, 다른 사람들이 do not see, 보지 못하는. see의 타동사의 목적 없습니다. 못 관대죠. which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which, maybe 여기 하고 나오는데 주어 없죠. 얘는 주관대예요. 자, 우리가 and 하고 나오죠. and 하고 주격 관계대명사 it 하고 나오면 and it 하고 나오면 얘는 계속조 용법으로 바꿀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계속조 용법처럼 해석해 줘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maybe 일 수 있다. very difficult 어려울 수 있다. 얘는 계속조 용법처럼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찰스 다윈. 찰스 다윈에서 접근은 기후변화에 대한 좋은 예시이다. 이것에 대한 그것이 아니라 그는 여기서 초스가 뜻이 뭔가요? 선택했다. 선택했다. 매우 어렵고 얽힌 문제를 종변화해. 그는 그 자료 수집과 심사숙고의 오랜 기간 동안 그를 이끌었다. 그렇죠?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그 종이 기원을 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접근이에요, 접근. 이 명사입니다. 어디에 대한 종분화에 대한 종분화 문제에 대한 접근은 굉장히 좋은 예시래. 이게 무슨 예시예요? 창의성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문제를 발견하게 해주고 하지만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라는 것에 좋은 예시라는 거죠. 그래서 example of this, 이러한 것에. 얘는 찰스 다윈이겠죠? 얘는 선택했대요. 아주 어렵고 그 다음에 얽혀있는 그런 종분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게 바로 종분화죠. 여기 있는 컴마는 동격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른 거를 실험을 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종분화라는 어렵고도 그리고 막 얽혀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컴마 위치 나왔죠? 얘는 계속조용법이죠. 대수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끌었대요. 그를 이끌었대요. 어느 쪽, into는 어느 쪽으로잖아요. 안쪽으로. 근데 long period, 긴 기간 안으로 이끌었대요. 어떤 긴 기간이냐면 데이터를 모으고 그 다음에 심사숙고하는 그런 긴 기간 속으로 몰아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얘가 선택한 종분화라는 그런 분야가 엄청 어렵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이 문제의 선택은 허락하지 않았다. 빠른 착수 또는 간단한 실험.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한 선택이라는 것은 이러한 문제 선택이라는 게 아까 나왔던 그 종분화를 선택한 거예요. 그 분화 선택한 것은 do not allow for까지를 타동사로 봅니다. 무엇을 허용하지 않았대. 빠른 착수. 빨리빨리 우리가 생각해서 실험을 착수하고 그럴 수 있거나 아니면 간단한 실험 같은 것들을 허용하지 않았다. 자, 이게 결국은 같은 말이잖아요. 매우 어렵고 얽힌 문제라는 것과 여기서 심플 나왔잖아요. 그죠? 반대되는 어휘로 나왔죠. 순서 문제는 얘는 다 맞출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경우의 창의성은
실제로 감소시킬 수 있다. 생산성을 출판 수의 측정으로서 노력은 초점을 맞춘다. 어려운 문제 때문에. 자, 이러한 경우에 이 생산성, 이 창의력이라는 것은 may actually decrease죠. 줄일 수 있대. 생산성을 줄일 수 있대. 그쵸? 아까 창의력이라는 것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문장에서. 자, 이러한 케이스는 찰스 다윈의 케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찰스 다윈 다 설명 끝났으니까 이런 경우라고 했어요. 생산성을 줄일 수 있는데 as가 접속사잖아요. 접속사 뒤엔 주어 동사 나와야 되죠. 근데 주어 동사 없잖아요. 그죠? 얘는 분사 구문이겠죠. 자, 그리고 이것이 측정되었듯이 얘 안에는 it is 혹은 it was 이런 것들이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측정되었듯이 뭘로? 출판물의 수로 측정되었듯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만약에 이 실험이 되게 간단한 실험이야. 그러면 출판물이 많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죠.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온다고요? 실험도 엄청 빨리 착수할 수 있지. 네. 그리고 실험이 착수가 되면 보고서도 빨리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너무 어려운 부분이야. 이거 연구를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막 1년, 2년 해야 돼. 그러면 출판물이 어떻겠어? 많겠어, 적겠어? 적겠죠. 만약에 내가 50에 시작했어. 그러면 한 1년씩 걸리는 실험이야. 그럼 매년 실험을 한다고 해도 1년에 하나씩밖에 못 내니까 출판물이 굉장히 적겠지. 근데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많은 출판물의 수를 갖고 있겠죠. 왜냐하면 이 노력이라는 것이 집중되기 때문에 어디에? 어려운 문제에 집중되기 때문에 생산성은 오히려 감소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for other 뜻이 뭔가요?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창의성의 초점. 창의성은 네? 뒤에 소유격 관계되면서 하는 거야? 네? 이거 하고 있는 거야? 네. 응, 하세요. 뒤에부터 먼저 해석해야 되나요? 상관없어요. 창의성에 더 초점을 둔 방법 그리고 기술과 창의성은 이끈다. 해결책으로 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일을 줄이는. 그렇죠? 자, 봅시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컴마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테크닉 다음에 컴마 나왔어요. 그럼 이 중간에는 다 우리가 삽입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삽입은 뭐 형용사든 뭐 부사든 간에 쓰레기처럼 취급하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내신할 때는 그럴 수 없잖아요. 자, 이 whose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해석할 때는 그 앞에 선행사의 그 다음에 주어가 동사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 다른 사람의 창의력이 more focused, 더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 방법과 그 다음에 기술에. 그러니까 방법이나 기술에 훨씬 더 작업에 그런 더 집중된 그러한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창의력이라는 것은 이끕니다. 어디로? 솔루션, 해결책으로. 근데 드라마티컬리, 아주 극적으로 reduce, 줄이는 거죠. 일을. 근데 필요로 되는 일이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되는. 제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나오는 6번에 나오는 others는 어떤 창의적인 사람이냐면 찰스 다윈은 주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창의적이었지. 네. 주제를 남들이 생각 안 하는 그런 엄청 어려운 분야를 찾았단 말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주제를 어렵게 찾는 게 아니라 하는 방법 자체를 어떻게 하면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똑같은 숙제를 받아도 이거 어떻게 하면 워크북 빨리 풀 수 있을까? 라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어떨까? 그 사람은 문제 해결을 빨리 하겠지. 근데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은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는 사람이 아니었겠지. 그 문제 자체를 정확하고 그냥 오랫동안이라도 잘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겠지. 그러니까 이 지금 찰스 다윈의 예와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for others의 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창의력이라는 게 찰스 다윈처럼 주제를 선택하는 데 몰빵되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출간물이나 이런 것들 결과물은 늦게 나오는 거 어쩔 수 없죠. 그러면 당연히 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창의력을 어떻게 하면 이거를 워크북을 줬다 빠르게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낼 수 있을까라는 그걸 고민하는 창의적인 사람한테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고 당연히 줄어들면 생산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했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necessary가 형용사잖아. 보통 이렇게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줄 때는 길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 이 중간에는 주관대랑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어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일 자체를 줄일 수 있다. 여기는 그러니까 완전히 5번하고 6번 문장은 완전히 결이 다른 문장입니다. 여기서는 창의력이 높은 이런 창의력을 가진 사람은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생산성이 높아지는 창의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7번. 우리는 볼 수 있다 예시를 그 중화 효소 연쇄 반응의 발달에서 근데 중화 효소 연쇄 반응이 있는 거 PCR. 우리 와우. PCR 했잖아. 이거요? 그 우리에게 증폭시킬 수 있는 작은 DNA 입자의 작은 조각을 짧은 시간에 증폭시킬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PCR을 우리가 해봤잖아, 그지? PCR 뭐 하는 거냐면 우리의 작은 DNA 같은 거 있지. 그런 것들을 코에서 이런 데서 점막에서 조금 떼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을 계속 개체수를 늘리는 거야. PCR이라는 게 그런 거야. 중세 종합 효소 연쇄 반응이잖아. 이 작은 거를 가지고 계속 키워나가는 거야. 그래서 엄청나게 키워. 우리 곰팡이 포자 같은 거 키우는 것처럼 실험하려면 군이 많아야 되니까 막 키워서 하는 것처럼 한두 개의 DNA를 가지고 이걸 증폭시키는 방식이 PCR인 거야. 이거는 어때? 이거는 조금의 이런 거 가지고도 근거를 가지고도 빨리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지? 많은 생산성을 가질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거는 완전 다른 지금 생산성이 높아지는 창의력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시를 볼 수 있대요. 어디? 발전에서. 뭐의 발전이냐면 PCR의 발전에서. PCR이라는 것을 통해서 창의력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구나. 누군가 생각을 한 거죠. PCR 이거 예전에는 우리가 만약에 PCR이라는 게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콧물을 채취. 엄청나게 채취해야 되겠지. 계속 후후후 그래야지 이걸 많이 우리가 모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조금만 모아도 면봉에만 모아도 그거를 증폭시킬 수 있는 기계와 그런 반응이 있으니까 그걸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 PCR이라는 것이 위치가 주관돼요. 가능하게 했던 거예요. 자, 중요한 건 enable스라고 나오죠.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중합 효소 연쇄 반응 PCR이라는 게 단수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단수 동사로 나온 거예요. 가능하게 했어요. 우리가 증폭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했던 PCR이에요. 무엇을? 작은 DNA 조각을. 근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도움이 안 돼. 자, 그 다음에 창의성의 유형은 줄일 수 있다. 그 단계의 수를 또는 대신할 수 있다. 단계를 실패를 줄이는. 그러므로 생산성은 증가한다. 그렇죠. 자, 이 유형이라고 했어요. 이 유형이라는 것은 위에 나와 있는 생산성을 늘리는 창의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식의 창의력이라는 것은 줄일 수 있어요. 저 number of입니다. number of로 쓰면 안 돼요. 그쵸? 여기는 수예요. 그러니까 몇 단계, 한 10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 수를 줄여버릴 수 있죠. 한 단계, 두 단계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단계의 수를 줄일 수 있대요. 그리고 또한 대체할 수 있대요. 어떤 단계들을 대체할 수 있냐면 그 단계들이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덜 실패할 것 같은 그런 단계들로 대체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less 같은 거 나오면 more로 나오지 않게, 반대로 나오지 않게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대시 주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steps와 are 수일치하는 거 중요하겠죠?
실패할 확률이 더 적은 그런 단계들로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5월이 지금 병렬하고 있는 것은 might reduce의 reduce와 그 다음에 substitute의 지금 동사 원형이 병렬되고 있죠. 자, 따라서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실 앞에 컴마가 있어요. 그쵸? fail 다음에. 그 다음에 컴마 다음에 ing 나왔으니까 얘는 현재 분사 구문이죠. 그리고 이것은 늘린다. 무엇을? 생산성을 높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얘는 사진 그렇죠. 40번 들어가니 너네? 들어갔지 않나? 몇 년이에요? 23년? 너 안 했지? 그래. 3만 원. 제가 할까요? 아니요. 3만 원. 왜 맞잖아. 분석 안 하면 3만 원 하기로 했지. 6만 원 벌었네. 저 갑시다. 하면 되나요? 네. 어린아이는 당황할 수 있다. 물었을 때 구별하라고 그 오른쪽과 왼쪽을 구별하라고 물으면은 어린아이는 당황할 수 있다. 자, 어린아이는 당황되는 거죠. 그래서 be puzzled라고 해서 수동태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얘는 타동사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면 당연히 당황은 받는 거니까 뭐 당황스러운 거죠. 자, 근데 어떨 때냐면 when asked라고 나왔어요. when은 접속사인데 뒤에 주어 동사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ed가 나왔으니까 얘는 과거 분사 구문에 when만 살아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거 분사 구문이라는 것은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주어 동사가 지금 뭔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pp가 나와 있다는 것은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 being asked였어요. 그러니까 물음을 받았을 때죠. 물었을 때가 아니라 물음을 받았을 때예요.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격 보어가 그대로 내려왔죠. to distinguish 하고 나왔어요. 이런 부분이 중요해요. 수동태로 나왔을 때 O형식의 수동태가 됐을 때 이형식이 되잖아요. 삼형식 아니에요? 이형식이 되죠. 이런. 목적격 보어가 다시 주격 보어로 떨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동사에 맞는 주격 보어를 써야 되죠. to가 붙어야 되죠. 구별하도록. 무엇을? between부터가 목적어죠. 뭐 사이에서. 근데 direction, 방향인데 왼쪽과 오른쪽이라는 방향 사이에서예요. 방향 사이에서 방향 사이를 구분하라고 하면 아이들은 굉장히 당황하게 된다. 그러나 같은 아이에게 그 알아내게 하며 위 그리고 아래 또는 뒤 그리고 앞에 방향을 알아내게 하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렇죠. 똑같은 아이한테는 어려움이 없대요. 그래서 have difficulty in ing 이렇게 하면 하는데 어려움이 있단데 no가 나왔으니까 없다겠죠. have difficulty in 하고 ing 꼭 나와줘야 됩니다. 이 구문을 잘 알아야겠죠? 어려움이 없을 거래요. 뭐 하는데? 알아내는데. 결정하고 알아내는데. 방향을. 어떤 방향이냐면 이번에는 up and down이에요. 위와 아래의 방향이죠. 혹은 뒤와 앞의 방향에 대해서 구분하라고 하면 어려움이 없을 거래요. 그 다음 과학자들은 제안한다. 이 발생을 제안한다. 비록 우리가 느끼지만 3차원을 오직 두 개가 강한 영향을 준다. 우리의 진화에 수직적 차원 그 중력으로서 정의되는 수직적 차원 그리고 그 오바일이 뭐죠? 움직이는 아니야? 움직이는 종에서 응. 앞, 뒤 차원은 정의된다. 감각의 배치로부터 그리고 먹이를 주는 메커니즘으로부터. 자, 봅시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that 이하를 주장하고 있어요. 이게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왜 발생하냐 하면 또 because 안에 all도 부사절 들어가 있어요.
비록 우리가 경험을 해요. 3차원 속에 살고 있어요. 3차원의 경험을 하지만 그 다음에 because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 주어가 only to예요. 오로지 두 가지의 to 하고 나와 있는 건 dimension이죠. 차원. 두 가지의 차원만 has a strong influence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차원에 살지만 사실은 우리는 2차원이 훨씬 더 익숙하고 한 거죠. 어디에서? 우리의 진화에서. 이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거냐면 또 한 가지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하나죠. 수직의 이 차원. 근데 이 차원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되냐 하면 as 나오고 또 pp 나왔으니까 얘는 과거 분사구문이죠. 중력으로서 정의되는 수직의 이런 차원.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두 차원이 그거죠. 지금 하나는 수직의 차원이고 그 다음에 앞뒤의 차원이겠죠. 그래서 뭐 움직이는 동물한테 있어서 앞과 뒤라는 이 차원. 근데 이거는 정의되는 차원이죠. 뭐로써? 배치. 뭐의? 감각의 배치예요. 그리고 뭐에 대한? feeding mechanism. 먹는 것에 대한 감각의 배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뭔가를 잡아먹을 때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잡아먹는다고요? 잡아먹을 때. 그러니까 앞뒤라는 개념은 우리가 조금 많이 있는데 앞뒤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또 무슨 개념이야? 업앤다운. 위아래. 중력이 있으니까 위아래 이 앞뒤라는 개념은 있는데 옆이라는 개념은 잘 잊기가 어려운 거지. 예를 들면 치타가 뭘 잡아먹으려고 해. 네.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해.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개 뛰어서 잡아야죠. 개 뛰어야 되지. 네. 그럼 옆으로 뛰어. 앞으로 찌지 않을까요? 앞으로 뛰겠지 무조건. 네. 앞으로 뛰면서 방향을 바꾸는 거지. 앞으로 뛰는 거지. 옆으로 뛰진 않잖아. 진짜 이렇게 뛰진 않잖아. 개가 아닌 이상. 개가 아닌 이상. 옆으로 움직여서 먹이를 먹는 애들은 없어. 생각해봐. 예. 그치? 치타가 옆으로 달리진 않을 거고 앞으로 달리면서 내가 방향은 바꿀 수 있겠지. 네. 그치만 옆에서 우리가 먹이를 취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야. 그치? 우리가 과일을 따먹어. 네. 근데 과일을 위에서 따먹지. 내가 누워가지고 과일을 옆으로 따먹진 않을 거 아니야. 그건 아니. 약간 이런 건가요? 지하철 탈 때 오른쪽으로 내리세요 하면 오른쪽이 어딘지 헷갈릴 수 있는 이유가 헷갈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한테는 좌우라는 개념이 별로 없다라는 거야. 3차원이라는 것은 아래 위와 그리고 앞뒤와 그 다음에 좌우가 있는 건데 이 개념이 잘 없는 거지. 이 개념이 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우리가 진화하면서 우리가 이 중력이라는 그 느낌은 알고 있기 때문에 사과가 아래로 떨어지니까 우리가 위에 있는 걸 먹든지 떨어진 걸 먹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내가 저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가면 되지. 내가 이 물건을 짚기 위해서 보통은 이렇게 가지. 이거를 이렇게 가서 짚진 않잖아. 그렇지 않아? 내가 개가 아닌 이상 옆으로 가서 뭔가를 하진 않는단 말이야. 먹을 때도 이렇게 먹진 않잖아.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잘 생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줄하면 되지. 응. 우리의 자각의 영향은 수직 아니 이것은 영향을 미친다. 이게 아니 수직하고 인플루언스가 동사예요. 동사예요? 응. 영향을 준다. 근데 이게 뭔가요? 수직하고 수평 옆 사이에 있는 애. 수평 얘는 원거리 far 하고 나왔잖아. 원거리와 뭐예요? 여기 혹시 이거 뜻이 versus는 vs야. 우리 몇 대 몇 하잖아. 네. 대야 이거는. 그래서 먼 것 대 가까운 것 이렇게. 수직과 수평의 자각은 영향을 준다. 원거리 그리고 그 위에 위험에 찾는 거에 대해서 독수리 같은 그리고 뱀 같은 게 불어오는 거? 부러워? 뜻이 뭐였지? 빌로우가 아래에 있는 거야. 아래.
뱀 같은 아래에 있는 것들이겠죠. 자, 이것이라는 것은, 이것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직이나 중력에 의해서 수직의 감각이나 아니면 먹이를 먹기 위해 앞뒤로 움직이는 것, 이런 것들이 발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은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의 어떤 perception, 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어떤 개념이냐면 vertical versus니까 vs예요. 그래서 수평과 수직, 그죠? 그리고 먼 것과 가까운 것, 이것은 옆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러한 것의 개념에 영향을 미친대. 그리고 찾는 거예요. 위험을 찾는 거예요. from 어디로부터? 위에 있는 거로부터. 위에 존재하는 거로부터. 예를 들면 이런 독수리요? 독수리. 혹은 아래에 있는 것으로부터의, 여기서는 below 다음에 명사가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above 다음에 명사 빠져 있어요. 전치사 뒤에 명사 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것, 그리고 위에 있는 것, 이렇게. 그런 걸로부터 오는 위험에 대한 search,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친대요. 탐색에 영향을 미친대요. 자, 그 다음. 그러나 왼쪽과 오른쪽 축은 자연에서 관련이 없다. 그렇죠.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however 하고 나왔으니까 연결사 문제 나올 수 있고요. 앞뒤 순서 삽입 문제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위에서 지금 나왔던 내용은 위, 아래, 앞, 뒤, 중요하다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좌우축이라는 것은 not as,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큼 중요하지 않대요. 어디에서? 자연계에서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대요. 그다음? 곰은 똑같이 위험하다. 응. 그게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그러나 만약 그가 그 위아래로 있으면은 그렇지 않다. 그렇죠. 곰이라는 것이 우리가 우리 곰 옆에 있든지 오른편에 있든지 똑같이 위험하죠. 그치만 거꾸로 뒤집혀 있다면 그렇지 않다. 거꾸로 어떻게 뒤집을까요? 곰을 뒤집어요? 못 뒤집죠. 아니, 뒤집는다고 나왔잖아요. 곰을 돌려요. 곰을 어떻게 돌릴까요? 넘어뜨려요? 아니요. 차원을 바꾼다고 생각해봐. 우리가 차원을 바꿔서 얘를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해봐. 앞 뒤에 개념을 바꿔요. 앞뒤의 개념을? 그렇다면 위험하지 않을까? 곰이 철곡을 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거꾸로 있죠? 얘는 거꾸로 뒤집혀 있다는 게 잠깐만. 곰은 똑같이 위험하다. 이것이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이것이 업사이드 다운인데 거꾸로라고 하면 왜 위험하지 않다라고 할까? 그냥 곰이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지에 따라서 밑에 있으면 저는 그냥 도망가면 되고 아래에 아니지. 있으면 그런 곰이 거 아니에요? 곰을 뒤집어야지. 곰을 왜 뒤집는 곰을 거죠? 뒤집어야지. 곰을 위아래로 거꾸로 뒤집으면 위험하지 않다는 거지. 곰이 못 달리니까. 근데 난 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저도요.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위험하지만 곰을 거꾸로 뒤집으면 다리를 여기 하게 하는 거. 위험하지 않다? 얘가 머리로 이렇게 서 있으면 못 달리니까 안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이 지문이 난 이 문장이 왜 나오는지 좀 이해가 안 돼. 곰은 왼쪽에서든 오른쪽에서든 똑같이 위험하지만 거꾸로 뒤집혀 있다면 그렇지 않다. 몰라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는 알 필요가 없어요. 진짜 알 필요 없습니다. In fact, 사실 그 장면을 관찰할 때 식물, 동물, 사람이 만든 인공적인 물질 같은 차나 그 길사인, 길신호 또는 길신호를 포함한 장면을 관찰할 때 우리는 오직 말할 수 있다. 그게 왼쪽이나 오른쪽에 뒤집힌 것을 만약 우리가 관찰하면 인공적인 아이템을 자 봅시다. 사실 when 나왔으니까 당연히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나와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ing밖에 안 나왔으니까 현재 분사 구문이죠. 그죠?
당연히 중간에 빠져있는 거는 주어랑 비동사겠죠. 그래서 we are 하고 나왔던 거를 we being observing 이렇게 나온 거죠.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어떤 장면이에요. 근데 포함하는 장면이래. 무엇을? 뭐 식물이나 동물이나 아니면 사람이 만든 그런 물체, 예를 들면 이것에 대한 예시가 뭐 차라든지 아니면 도로 표지판 같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포함하는 어떤 장면을 관찰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볼 때 we can only tell, 우리는 오로지 말할 수 있다인데 tell은 know랑 똑같아요. 구별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know랑 똑같습니다. 우리는 알 수 있대요. 무엇을? when. 어떨 때냐면 오른쪽과 왼쪽이 have been inversed, 바뀌었을 때예요. 바뀐 것을 말할 수 있대요. 어떨 때? if we, 우리가 관찰할 때 이것들이 인공적인 아이템 뭐야 이게? 인공적인 아이템을 뭐야 이게? 잠깐만, 우리가 인공물이 이런 물체들을 관찰한 다음에 겨우 발견할 수 있다는 게 어디 나오지? 아, 겨우 only 쓸 때 겨우 알 수 있다. 언제 왼쪽과 오른쪽이 뒤바뀌었는지? 왜 거슬이라고 하지? 인공적인 물체를 관찰한다면 왜 거슬이라고 나오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대신 나와야지. 이게 무슨 말이야? 모르겠어요. 좌우가 뒤바뀐 걸 그냥 이거 틀리면 안 돼요? 나 나머지를 다 맞출게요. 아 진짜 모르겠어요. 우리가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 만든 그런 것들을 관찰하고 있을 때 우리는 오로지 인공적인 것만 뒤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구나. 뒤바뀌었다는 게 근데 무슨 뜻이에요? 좌우축이 바뀌었다는 거지. 곰도 그러면 좌우축이 바뀌어. 자, 봐봐.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나무를 우리가 생각해보자.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나무의 좌우를 바꿨어? 그럼 이거 이렇게 되겠지. 똑같은데? 이렇게 되겠지. 예. 그러니까 조금 바뀌었잖아. 예. 그치? 이거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안전 제1이라고 했어. 근데 이거 좌우축 뒤바꾸면 이렇게 나오지. 네. 오. 왜 이렇게 잘 써요? 이렇게. 이름 어때? 이거 확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인공물인 것은 우리가 잘 알아차릴 수 있는데 자연적인 것들은 모른다는 거야. 우리가 자연적인 것도 보고 인공적인 걸 봤을 때 이게 축이 뒤바뀌면 인공적인 것은 알 수 있는데 자연적인 건 잘 모른다는 거지. 아니 어떤 그걸 나는 겁나 잘 알아볼 수 있는. 확실해? 네. 확실해? 네. 그래? 당연하죠. 모르겠다. 맨 마지막 문장 봅니다. 맨 마지막 문장도 이거 없지? 알아요? 맨 마지막 문장이 있니? 있는데 이거 요약문이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순서가. 요약문 하지 마세요. 아싸. 뭐라는지 모르겠다. 이거 내가 조금 더 연구를 해볼게.